자, 지난번 그 이란에 사용된 미국의 그 벙커버스터 때문에 갑자기 우리 현무5가 또 부각이 확 됐었죠. 이 현무5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이것을 보유하고 싶다. 호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ASPI라고 하는 호주의 싱크탱크가 있고, 이 단체는 민간 단체이긴 하나 호주군의 전력 증강이라든가 향후 미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칼럼이라든가 보고서를 내는 권위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제 에비에이션 위크 선배 편집장, 그러니까 전임 저희 아시아 태평양 편집장께서 지금 퇴직을 하신 다음에 그쪽에 상임 3대 칼럼니스트가 되셔가지고 제가 알게 된 소식인데, 이 ASPI의 샘 골드스미스라는 분이 로드 모바일 발레스틱 미사일은 이제 스트롱 옵션이다. 그러니까 호주군에 있어서 이동식 탄도 미사일은 굉장히 강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인데, 그 중에서 후보군이 이스라엘 제리코 미사일과 한국의 현무5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한 게 이번 주에 칼럼에 실렸어요. 네. 이 말씀하신 분은 이제 레드팀 리서치라고 하는 군사 전문 기업을 운영하는데, 레드팀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호주의 적성국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민간 분석 기업입니다. 이런 전문가분들이 호주군이 자기를 지키려면 현무5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신선한 뉴스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너무 선도파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민간에서의 관심이 곧 군에서의 관심이라든가 정부의 연구 이런 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 근데 호주에서 만약에 현무5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잘 이해가 안 되네. 네, 요것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호주가 단독으로 전략적 타격, 그러니까 호주의 가상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함대를 보냈을 때 이 장거리 타격으로 해서 적을 소모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혹은 한국밖에 없다. 이게 그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주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본토에다 날리는 게 아니라 그 침략을 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 이것으로 이제 우리 거를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본토 타격까지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현무5 같은 미사일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토 타격까지도 가능해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거는 이제 축차 소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저기 우리나라에 우리 영토에 근접할 때 싸우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렇죠. 멀리서부터 조금씩 전력을 갉아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가? 중국의 함대라든가 아니면 중국군 전력이 호주를 침략했을 때 호주 근처에 오서 전투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중국의 함대가 항구에서 빠져나오거나 준비를 할 때부터 공격을 해서 계속 소모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장거리 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적합한 것은 현무5 혹은 제리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호주가 독자적으로, 왜냐면 이제까지 뭐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외교 노선, 국방 정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호주도 독자무장 쪽으로 가게 하는 건가요? 이게 호주에서 지금 현재 호주랑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도 한번 진통을 겪은 관세 협상 이슈가 있고, 호주에서도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고도 오커스라는 체제가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오커스는 어떤 것이냐면 영국, 호주, 미국이 한 팀이 되어서 영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건조한 원자력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 이걸로 해가지고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오커스 구상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한지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게 호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호주는 프랑스산 잠수함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랑 영국이 야, 그거 사지 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줄게. 훨씬 좋잖아. 이것만 있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고 돈도 내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 거죠. 우리 원자력 잠수함 너네한테 못 주겠네. 이 호주 입장에서는 특히 이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감은 배신감이고, 이것도 이게 또 어떤 점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이 또 사정이 있습니다. 그 미국 조선업, 우리가 이제 MRO라든가 아니면 우리 마스가 이야기를 했을 때 잠깐 들으셨겠지만, 미국 조선업이 안 좋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호주한테 원자력 잠수함을 줄 만한 여유가 있을까? 이게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것도 있고,
비용 초과라든가 미국군 전력 우선 건설 문제 때문에 호주한테 원자력 잠수함을 현실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리뷰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기간인데 아직 취소된 건 아니라지만 사실 호주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 거의 취소 분위기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을 왜 원자력 잠수함을 왜 호주가 구매하려는지 생각을 하는 게 이 현무 5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적진에 침투해서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죠. 호주의 방어 전략은 적진에 오기 전에 적의 전력을 막 소모시켜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원자력 잠수함은 침투해서 원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출발하면 중국까지 한 일주일 정도만은 갈 수 있거든요. 요걸 활용해서 원자력 잠수함은 원래 호주 해군을 중국 해군을 원거리에서부터 이제 공격하면서 전력을 깎는다. 이런 구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대안이 무엇인가 했을 때 미사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이 현무5 이 보니까 사거리가 5,000km. 다시 보니까 진짜 엄청난 사거리네요. 그러면 여기서 호주에서 날아가면 진짜 중국 본토 항구만이 아니라 그 본토 안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다만 요게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무5의 사거리가 이제 본문, 그러니까 호주의 언론에서는 이제 5,000km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현무5의 사거리는 800km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호주의 전문가가 봤을 때는 현무5를 개조하면 5,000km급 미사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5,000km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역산을 해보면 사실은 현무5의 크기는 흔히 저희도 말한 적 있지만 ICBM 대륙간 탄도탄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그렇죠. 20톤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타격이 필요한 충분한 탄도, 그러니까 1에서 2톤 정도의 탄두를 가지도록 하면 한 이게 5,000km 같이 비행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호주 전문가가 역산을 한 것이고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추측도 비슷하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해야 된 게 재도립 기술이 필요한데 이 장거리 발사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항상 이야기할 때 북한은 와서 쏠 수는 있는데 이게 탄두가 너무 고고도 아니면 장거리에서 쏠 경우에 이 재도립,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열을 너무 받아서 탄두가 타버릴 수 있다. 이걸 견뎌야 된다. 요 기술을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유는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실전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 정밀유도 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5,000km 밖에서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탄도탄 발사 시험 혹은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등에서 이 정밀함이 지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이 무슨 말이냐면 현무5랑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우리가 발사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호주까지 날아갔어요. 요거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남중국해 전략 구상이 되면 현무5가 호주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미국 의존에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중국을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상당한 전력을 감소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그리고 지상 표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ASBM이라고 안티십 발라스틱 미사일, 쉽게 말해서 배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호주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 인도양과 그 남중국해 그 전략이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왔을 때서부터 전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발할 때서부터여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잠깐만 더 설명을 하자면 호주의 군사 전략은 항상 그래서 멀리에서 원거리, 본토에 오기 전에 어떻게든 적을 부수고 싶다는 그 욕망이 강해서 원래는 호주가 그 B-21 혹은 B-2 폭격기와 같은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폭격한 것 같은 폭격기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선택한 게 우리 현무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기동식 발사체, 그다음에 이 고정식 발사체, 이게 서로 좀 비교했을 때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 겁니까? 네. 고정식 발사체의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격이 싸고 콘크리트나 아니면 큰 그 합금 같은 걸 보호가 돼서 잘 보호가 됩니다. 대신에 위치가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자마자 발사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생존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적국은 이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동식이면 발사할 때
특정한 지점, 그러니까 소산지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가가지고 발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사할지 발사 원점을 찾기 어려우면 사전에 타격하는 것도 어렵고 발사된 미사일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현무5의 차량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드렸는데 이 K901이라는 차량이 굉장히 대단한 차량이에요. 이 미사일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현무5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는 이제 현무5 차량을 생산하는 건 이제 기아 자동차인데 요 정도는 이제 말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살짝 말씀드리는데 크게 엄청 커요. 20m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기동성이 좋아요. 무슨 기동성이 좋냐? 차가 크기는 큰데 좁은 도로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걸음 기능, 뭐 독립현가장치라는 국가적인 게 있는데 차가 옆으로 바로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지난해 국군의 그 2024년 국군의 날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동식 발사대를 추적하려면 도로망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판별해서 이게 차량이 무거우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는 못 가고 이런 것들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야 이동식 발사대가 적국에 사용했어 이러면 추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는데 개걸음이 되면 넓은 도로라든가 튼튼한 도로가 아닌 좁은 곳에서 아니면 터널 속에 숨거나 이런 것도 매우 쉬워지니까 찾아야 되는 면적이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날수록 공격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추정치이긴 한데 우리 현무5의 K902 발사 차량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동식 발사를 한다면 1시간 내 반경 100km 그러니까 발사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반경 100km 안에 이 차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동식 발사체가 많다라는 거는 이 상대편에게 아주 엄청난 이 경계감, 부담감을 주는 거네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무5 같은 이 장거리 미사일, 이제 물론 우리의 어떤 개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개조하면 가능한 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호주의 어떤 그 전략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이러한 것도 왜냐하면 지금 보통 그 군함, 그러니까 해군력과 공군력 중심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호주의 전력 증강 방향과 이제 현무5를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호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재래식 잠수함이나 군함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토마호크는 자주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해서 고도가 낮게 날아가지고 적이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어느 정도 느리냐면 우리가 국제선 여객기 탈 때 그 속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눈으로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오래 표적까지 탐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최근에 그 호주 해군은 그 일본의 모가미급이라는 구축함을 이제 구입하기로 했고 이 배들이 원거리 태평양에서 이제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그 중국 함대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런 거에 투입에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존성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호주는 우리나라 같이 F-35A 전투기 요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 전투기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한민국이 F-35A 전투기는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호주 입장에서 이게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너무 멀리 있어서. 네. 그래서 LRASM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이게 500에서 700km 사이 되는 미사일을 F-35에 탑재해서 이 사거리를 보완할 것인데 그래봤자 호주의 본토에서 거의 한 1000km, 1500km 떨어진 데까지만 공격할 수 있어요. 요거를 메꿀 수 있는 게 현무5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